황도준님, 화장실로 도망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도망으로 힘든 아내 나힘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남편 황도주입니다. 아니요, 가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그렇게 화장실로 갑자기 도망을 가요. 참,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그냥 화장실로 훅 가버리는데, 그것도 핸드폰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그 집중이 잘 돼, 집중이. 바람 피는 거냐 물어봐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라니까.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직도 신혼이냐면서 샘낼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화장실에서 살기 시작하네요. 자다가 깼을 때 남편이 옆에 없어서 찾아보면 그렇게 화장실에 가 있어요. 큰일을 보나 보다 기다리잖아요. 그럼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쳐가고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화장실로 뛰쳐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솔직히 이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남자가 화장실에 저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바람은 진짜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방송 그걸 나와서 어떻게 믿어? 나한테 핸드폰도 안 보여주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면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 사실은 오줌이 안 나와. 뭐? 힘을 줘도 안 나오고 급해서 달려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런 생산을 자꾸 그렇게 앉아있어?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다음날에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너무 졸려서 이거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이거 아내랑 대화하다가 뛰쳐나갈 때도 눈치 보이지. 지금 제 방광이 이상한 건지 뭐가 이상한 건지 진짜 하루하루 괴롭습니다. 저도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에러부부 상담을 위해서 출연한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용입니다. 네, 나이가 지금 50세 중반 정도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계속 지속됐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은 이 전립선이 커져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전립선부 요도 길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지게 되죠. 소변 볼 때 힘을 주게 되죠. 소변을 오래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소변 보고 나도 좀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생기게 되죠. 이게 가장 흔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증상이 악화가 되게 되면 소변 때문에 밤에 일어나게 되는 야간요 증상, 또는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 그 다음에 소변이 좀 참기 어렵게 되는 급박뇨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방광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원인이 뭔가요? 유전인가요? 생활 습관인가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면 오히려 배뇨에 안 좋지 않나요? 아버지가 전립선 질환이 있다. 그러면 아들도 전립선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만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활성화된 형태 DHT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DHT라는 물질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게 가장 알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구적인 식생활, 기름진 식생활, 육류제 식생활 이런 것들도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오줌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오래 소변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배뇨하는 시간은 한 2~30초 이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가잖아요. 서서도 힘을 줘보기도 하고 안 나오니까 또 앉아서 막 힘을 줘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게 반복되고 좀 오래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습관적으로 이걸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는. 네. 이렇게 배뇨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생길 수가 있냐면 전립선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변의 전립선 조직 내 역류입니다. 자꾸 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힘을 주면서 소변을 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이게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술은 조금 무서운데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수술은 안전한가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초기 치료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전립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평활근, 요도 관략근을 이완을 시킴으로써 전립선부 요도길을 넓혀주는 효과를 주는 게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약물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DHT라는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은 혈중 DHT라는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볼륨을 최대 한 20에서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약물이 약물 치료 기본이 되고요. 2번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은 수술적 방법. 수술적 방법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조직이 커져서 생기는 거죠. 커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 수술적인 방법은 전립선 조직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혈관, 신경, 요도 관략근 이런 게 손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 5% 정도에서는 이제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약 10% 정도에는 관략근 손상으로 인한 요실근이 생길 수가 있고 한 80에서 90% 이상에서는 이제 사정을 했을 때 사정액이 바깥으로 분출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사실 한번 내가 딱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다음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을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립선 절제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방법은 이제 요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육안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결찰사를 전립선 조직 내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당겨서 묶어주게 돼요.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전립선을 당겨서 묶어주게 되면 이게 길을 넓혀주는 효과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와 비교해서 합병증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치료받고 나면 평생 가나요?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나요? 장기간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5년 데이터가 나왔어요. 5년 데이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년 동안 효과가 유지된답니다. 유지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 자체는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거는 전립선 조직에 있는 그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있는 조직을 당겨서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을 때는 그 정도 확률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한테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질환이 누구한테만 오고 나한테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광, 신장 이런 주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빨리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도준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요. 비뇨의학과로 오세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의심 안 할게. 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지. 오해했지? 미안해. 아니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치료 잘 받자고. 그치?